드디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레전드 명작 라이온킹의 프리퀄 시리즈 무파사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티저 예고편에서는 심바의 아빠 무파사의 어린 시절을 다룬다는 점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뺨치는 실사화 때문에 욕을 오지게 먹었었던 감정 표현이 완벽하게 보완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매우 컸었죠. 그런데 이번 예고편에서는 중요한 떡밥들이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대박인 사실은 심바와 스카가 원래 형제가 아니었다는데요. 이 설정 자체부터가 팬들의 기대감을 저 높이 올려버렸는데 여기에 정점을 찍은 건 바로 최종 보스가 백사자라는 점입니다. 비주얼부터 울음소리까지 압도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과연 심바와 스카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최종 보스가 그들을 어떻게 위협할지 무파사 라이온킹 예고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t's time I tell you a story. 예고편은 동굴 속에서 라피키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합니다. 라피키는 주술사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까지 맡고 있는 맨드릴 원숭이인데요. 왕의 후계자가 태어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새끼사자 들어올리기를 선보이며 백성들에게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역할도 맡습니다. 이때 라피키가 들어올린 사자가 바로 방금 보신 아기사자 공주 키아라입니다. 키아라는 신바의 딸이며 무파사의 손녀인데요. 무파사는 키아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스카에 의해서 죽게 됐었죠. 따라서 라피키는 키아라에게 그녀의 할아버지 무파사가 어떻게 전설이 됐는지 들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프리퀄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죠. Long before they became legends, Mufasa and the prince who would come to be known as Scar became brothers.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피키가 스카로 알려질 왕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스카의 본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본명은 바로 타카입니다. 이는 스와힐리어로 욕망, 더러움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대체 뭔 생각으로 이름을 두 번째, 형제가 되기 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무파사와 스카가 원래는 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Hello, what's your name? Mufasa. 그리고 어린 시절에 스카와 무파사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무파사가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 told you to wait for me. 그리고 스카의 엄마이자 왕비 애셔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스카가 제멋대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무파사를 구하려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힐 뻔했어서 더욱더 화가 나 있었죠. We can't just leave him. 그런데 스카가 물에 빠진 무파사를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카는 오리지널 버전에서 무파사를 절벽 아래로 밀어 죽였었죠. 따라서 스카는 무파사를 살렸던 사자임과 동시에 무파사를 죽였던 사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Rules are rules, Taka. The king will never accept us stray. 이번 영화에서 무파사는 고아이자 또돌이라는 설정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무파사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I'm not a stray. I'm just lost. 그래서 무파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떠돌이가 아닌 그냥 길을 잃은 것뿐이라는 역대급 구라를 시전하면서 타카와 애쇼를 따라가게 됩니다. We do not associate with outsiders. 이어서 타카의 아빠이자 사자의 왕인 오바시가 등장하는데요. 애셔가 예상한 대로 무파사 보고 꺼지라고 말합니다. Taka is the future king. We must protect the bloodline. 거기다가 순수 혈통주의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아에다가 떠돌이 그리고 새끼 사자인데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 But Dad, I saved his life. 하지만 타카가 무파사를 살렸다는 게 자신의 성취와도 같으니 대충 좀 합류시켜달라고 쪼르게 되고 We have a secret, Mufasa. I always wanted a brother. 그 덕분에 무파사는 타카무리에 합류하게 돼 타카와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는데 You and Taka together. That is home. 이어서 애셔가 무파사와 타카에게 함께 새로운 고향을 만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애셔가 자식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며 원래 살고 있던 터전이 위협받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Now both of you go find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서클 오브 라이프, 즉 생명의 순환은 라이온킹 오프닝 OST 제목이자 영화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무파사는 심바에게 자연의 생명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순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When we die, our bodies become the grass, and the antelope eat the grass. We are all connected in the great circle of life. 또한 이 생명의 순환은 반복되는 아침과 밤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들어올릴 때 떠올랐던 태양이 아침을 의미하며 하이에나들의 본거지는 밤을 의미하죠. 이 생명의 순환 속에서 자리를 찾으라는 애셔의 말은 아침과 밤이 반복되지만 그 순환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스카의 밤이 찾아왔지만 신바가 자신을 잃지 않고 스카를 물리쳐 자신의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애셔가 바라본 하늘에는 별들이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살려낸 것인데요. 스카에 의해 죽었던 무파사가 하늘에 등장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별자리의 형상은 애셔의 남편이자 스카의 아빠인 오바시인 것이며 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인 백사자 카이로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얼이 언뜻 봐도 어마무시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카이로스의 목소리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캐실리우스 역을 맡았던 매즈 미켈슨이 맡았습니다. 매즈 미켈슨은 국내 인지도가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유럽과 할리우드에선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연기 실력을 지닌 배우인데요. 따라서 그가 목소리로 연기하게 될 카이로스가 기대되기도 하면서 메인 빌런인 만큼 영화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circle is broken.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온킹에서 삶의 순환은 아침과 밤의 대비로 표현되는데 아침은 타카의 아빠인 오바시 그리고 밤은 카이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순환이 깨졌다라는 말은 오바시가 죽음으로써 아침이 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카이로스가 아침이 오지 않는 영원한 밤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one Lion King. 그리고 카이로스는 오바시를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이 영원한 사자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파사와 타카무리를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Mufasa, run! 그리고 애셔가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무파사를 챙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고편 초반에는 떠돌이 출신인 무파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마음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그 이유는 바로 We must fight together. 무파사가 가진 용맹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적으로도 힘 대결에서도 밀릴 것 같아 보이지만 무파사는 타카에게 함께 싸운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무파사의 용맹함을 볼 수 있는데요. 언뜻 보면 도망을 다니다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파사가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카이로스를 유인하고 바로 반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If we fight, we die. 그에 반해 타카는 카이로스와 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를 통해 타카가 무파사에 비해서 겁이 많은 성격이며 왕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 here to protect you, my brother. 그리고 무파사가 겁먹은 타카를 안심시키는데 이 장면을 통해 무파사가 용맹함 뿐만 아니라 리더십까지 갖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개가 자욱해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선두에 서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그에 반해 겁이 많은 타카는 무리 맨 뒤에 서게 됩니다. 이어서 카이로스 무리에게 쫓겨 막다른 절벽 끝에서 포위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무파사와 타카의 성격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이지만 무파사는 싸울 결심을 하는 반면에 Mufasa! This was a bad idea. 타카는 무파사를 끌어당겨 절벽 아래 강물로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I saved us. 하지만 카이로스의 부하가 따라오게 되고 등장인물들의 포효와 함께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번 예고편을 보고 나서 무파사가 어떻게 떠돌이가 됐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예고편 도중에 성인이 된 무파사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It's barely a trace on the wind, and it smells like home. Then it's gone. 따라서 그가 살던 고향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부모님 또한 죽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 부분을 회상 장면을 통해 설명해준다면 영화의 몰입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영화는 문라이트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베리 젠킨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OST에는 할리우드 음악의 장인 한스 짐머가 참여한다고 하여 진짜 흥행은 따놓은 당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화는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라이온킹과 관련된 영상을 몇 편 만들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